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현종의 즉위 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은 왕이 된 후 곧 거란에 자신의 즉위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강조 최충순의 벼슬을 올려주었습니다. 궁궐안에 궁녀들도 풀어주고 희귀한 동물들도 모두 놓아주었습니다. 왕비도 맞이했습니다. 또 신하들에게 경기하는 교서를 내려 신하들의 기강을 잡기도 했습니다. 성종 때 사라졌던 연등회와 팔관회를 재개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고려를 잘 다스릴 준비를 착착 하던 현종은 곧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종 1년, 거란이 고려를 침입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고려의 무신인 하공진과 유종이 동려진과 마찰을 일으키자 동려진은 앙심을 품고 거란의 왕 성종에게 가서 강조의 정변을 알렸습니다. 고려를 공격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성종은 강조의 반란은 대역죄임으로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묻겠다고 했습니다. 동려진이 다녀간 후 거란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목종의 사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려도 이에 거란의 사신을 보내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거란은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거란이 전쟁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현종도 군대 인사를 개편하는 등 전쟁 준비에 나섰습니다. 얼마 후 거란은 고려에 선전포고했습니다. 고려는 사신을 보내 화해를 요청했지만 거란은 오히려 성종이 친정할 것이라 알렸습니다. 성종은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광동 육주의 하나인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는 강조를 내놓고 항복하라는 거란군에 맞서 항전했습니다. 양규가 일주일이나 버티자 성종은 군대를 둘로 쪼개 20만은 흥화진을 포위하게 하고 나머지 20만은 직접 지휘하여 통주로 향했습니다. 통주에는 강조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조는 첫 전투에서 검차라는 무기를 이용해 거란의 기병을 쉽게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강조는 지나치게 자만하고 말았습니다. 강조는 사람들과 바둑을 두며 경계를 소홀히 하여 거란군이 쳐들어왔다는 부하의 보고에도 태평하게 바둑을 두다 어느새 본영으로 들이닥친 거란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강조는 거란군에게 끌려가 성종에게 항복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나는 고려 사람이다. 어찌 다시 너희의 신하가 되겠는가? 라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성종이 강조의 살을 찢으며 다시 물었지만 강조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절개를 지킨 강조는 거란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편 대장을 잃은 고려군은 거란군에 대패하여 3만 명이 죽고 많은 물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거란군은 곽주, 숙주를 점령하고 서경을 공격했습니다. 서경 유수 원종석은 애초에 거란에 항복하려 했으나 현종이 보낸 지체문 탁사정이 원종석을 죽이고 항전했습니다. 그러나 거란의 기세가 강하자 지체문 탁사정은 도망쳤고 남아있던 조원, 강민첨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점을 쳐 길조를 얻어서 조원을 병마사로 삼고 병사들을 수습해 서경을 지켰습니다. 거란은 끝내 서경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동쪽으로 우회하여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흥화진을 지키던 양규는 결사대 700명을 이끌고 거란군의 병참기지였던 곽주로 향했습니다. 양규는 곽주로 가는 길에 동주에서 패잔병 1000명을 합류시켜 총 17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곽주의 거란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곽주의 거란군은 고려군의 기습에 모두 죽고 양규는 곽주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양규의 대담한 작전으로 고려는 거란의 후방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경을 함락시키지 못한 거란군은 서둘러 개경으로 갔습니다. 이에 현종은 강남찬의 권유로 개경을 탈출하여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서경에서 도망쳤던 지체문 또한 현종의 피난길을 함께하며 현종을 지켰습니다. 현종이 왕이 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최충순 역시 현종의 피난길을 함께했습니다. 피난 도중 일부 무졸 패거리가 활을 쏘며 현종을 시해하려 했지만 지체문이 활을 쏘아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창화연에 이르렀을 때 한 아전이 현종을 겁박하며 위해를 가하려 했으나 지체문이 기지를 발휘하여 현종을 탈출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려진과 마찰을 일으켰던 하공진도 현종의 피난길에 합류했습니다. 창화연에서 떠나는 길에 하공진은 현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거란과 화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신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종은 하공진의 제안을 받아들여 하공진을 거란군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그 사이 거란군은 개경을 점령하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거란군은 여세를 몰아 창화현으로 향했고 하공진 역시 창화현으로 갔습니다. 거란의 선봉군은 하공진을 만나자마자 현종의 위치를 물었고 하공진은 어디 계신지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남쪽 멀리 가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란군은 더 이상 현종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하공진을 성종에게 안내했습니다.
성종은 하공진의 화친 제안에 현종의 입조를 조건으로 수락했지만 화친이 틀어질 것을 대비해 하공진은 억류하고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현종과 신하들은 겁을 먹었지만 다행히 거란은 철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란은 장기전에 따른 식량 부족과 점령하지 못한 지역에서의 반격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현종의 제안을 구실로 삼아 퇴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 내려가던 현종은 호족들에게 갖은 멸시를 받고 몇몇 신하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나주에 도착했습니다. 반면에 거란군은 퇴각하는 과정에서 점령하지 못했던 곳과 심지어 점령했던 곳들에서도 요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거란군을 물러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양규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거란군이 물러나기 시작하자 현종은 다시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귀경하는 길에 호족들 중 유일하게 현종에게 잘 대접을 해줬던 공주의 김은부의 첫째 딸을 왕비로 맞았습니다. 후에는 김은부의 나머지 두 딸 역시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현종은 전쟁에서 공을 올린 사람들을 치하하고 전사자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한편 거란의 철군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습니다. 현종은 궁궐을 수리하고 왕비도 새로 맞이하는 등 나라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그 사이 거란은 현종의 입조를 요구하였으나 현종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정비하던 고려에 이번에는 동료진의 해적들이 쳐들어와 말썽을 부렸습니다. 현종은 문현, 강민첨 등을 보내 해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또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사서들이 불탔기에 신하들에게 명하여 고려 제1대에서 7대 임금의 사서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현종은 나라 정비에 박차를 가해 지방제도를 5도 양계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거란은 계속해서 강동 6주 반환을 요구하며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란은 1018년 소배합을 총대장으로 삼아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거란군은 이번에는 빠르게 현종만을 생포하는 것을 목표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고려의 상원수로 임명된 강감찬은 거란의 계획을 간파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이 지나갈 길목을 예측하여 기병 1만 2천명을 선발해 흥화진 동쪽 산골짜기에 매복시키고 소가죽으로 뚝을 만들어 강을 막고 있다가 거란군이 도착하자 뚝을 터뜨리고 매복해 있던 기병을 보내 대승을 거뒀습니다. 소배합은 타격을 입었지만 곧 병사를 수습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이에 부원수 강민첨이 거란군을 쫓아가 내구산에서 적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럼에도 소배합은 다시 병사를 수습해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소배합이 개경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강감찬은 병마판관 김종현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주어 거란군을 쫓도록 했습니다. 한편 소배합이 개경 근처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은 현종은 성 밖의 백성들을 모두 성으로 불러들이고 청야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렇게 현종이 완강히 저항하자 소배합은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퇴각하는 길에 거란군은 고려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먹게 되었습니다. 거란군이 귀주에 이르자 강감찬은 맹렬히 공격하였는데 처음에는 승패가 나지 않다가 거란군을 쫓았던 김종현이 병사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힘을 보태고 마침 바람 또한 고려군에게 유리하게 바뀌니 드디어 거란군의 진영이 무너지고 거란군은 혼비백산하여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이때 고려군이 거란군을 쫓아가 크게 무찌르니 노획한 포로, 말, 병장기는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 전투를 귀주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주대첩 이후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이 끝난 후 현종은 나라의 안정을 꾀했습니다. 귀주대첩이 끝난 지 2년 후인 1020년 현종은 다시 거란과 국교를 회복하였고 할머니의 출신지인 신라의 위인들 최치원과 설총을 문묘에 모시며 신라계와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또 주현마다 인구수에 따라 인물을 추천하여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인재를 선발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이렇게 나라의 난리를 수습하고 고려를 정비한 현종은 제위 22년 3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 제8대 현종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것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